얼토당토하는 수사를 하고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이거야말로 정말 내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체포, 그리고 이후 구속, 그리고 이후에 그에 따른 기소, 이 모든 절차는 위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스스로 출석에 응한다는 궤변을 폈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총기 사용 지시를 내린 건 윤 전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경호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389경 권총을 준비하려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얘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윤 전 대통령은 더 노골적으로 총기 사용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테니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라며.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한 참석자가 자신의 카카오톡에 기록했습니다.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 사격, 부셔버려라. 위협 사격 지시는 복수의 증언으로 확인됩니다. 또 다른 경호처 간부는 위협 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사이 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틀 뒤인 13일 지시는 이행됐습니다. 검은 전술복에 헬멧을 쓰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배낭을 맨 요원들이 관저 주변을 순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시위대의 불법 침입에 대비한다며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총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관전의 가족 경호부에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여사는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그런 걸 막으라고 갖고 다니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마음 같아선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했단 겁니다. 가족부 직원이 김 여사의 발언을 김 부장에게 보고했고 해당 기록을 경찰이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저도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이 공소장 범죄 사실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윤석열이가 오늘 내란 관련 첫 번째 재판, 생애 첫 번째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낮 2시에 TV 생중계된다고 하는데 일단 검찰이 구형한 것은 10년입니다. 10년 꽉 채워서 구형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요거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이제 체포를 하려고 했을 때 체포를 저지한 그런 죄, 그 죄에 대한 형량입니다. 오늘 그 형량이 나오게 됐는데 10년은 너무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시작이죠. 8개 재판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오늘 선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돈균 박사님과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자, 윤석열이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형이 구형됐고요. 오늘은 그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그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 오늘 2심 선고가 납니다. 징역 10년이 구형됐는데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사회적으로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 상식에 입각해가지고 판결도 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건 뭐 특별한 큰 이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네. 뭐 사필 규정의 시간이 이제 온 것 같은데, 근데 좀 우리가 또 뼈아프게 복귀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때 우리는 왜 윤석열을 환호했는가? 네,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그게 한 5년, 6년 네. 전, 그렇죠. 6년 전쯤이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환호했던 시간들이 7년이 되는군요. 네. 예. 또 그 앞장서서 또 이렇게 또 윤석열 괜찮다, 훌륭하다.
이렇게 앞장서서 또 이렇게 환대를 했던 우리 김어준 주진우 생각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그 퍼센테이지가 다른 방식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깊이 숙고해보지 않는 그 일반적인 여론도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정보라든가 뭐 그런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필터링해주는 역할이 사실은 그 언론의 역할이 있는 거고 언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 여러분 이거 환대할 일 아닙니다. 네. 경계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사건과 사물을 봅시다. 네, 이래야 하는데 네, 좀 안다는 자들이 뭐 그냥 윤석열이가 단군 이래 최고의 검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참 책임이 적다고 할 수가 없죠. 예. 아니 근데 말이죠. 그때 또 그렇게 윤석열을 자기가 좀 안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환대를 했는데 아니 뭐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는 아주 위선적으로 네, 모든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훌륭한 사람처럼 살았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걸 또 알고 있었던 이제 와서 보면은 좀 저희가 더 배신감을 느끼는 게 네. 정말 완전히 속은 것이 아니라 속은 것처럼 국민을 또 속인 면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좀 있죠, 사실은. 글쎄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지금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게 많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하고 과거에 인연도 있고 그런데도 네. 계속 문제 삼는 이유가 아직도 그 영향력이 크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또 누군가를 또 어떻게 속일지 모르기 때문에 네. 분별력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네. 그때 정말 대놓고 속였어요. 네. 그거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그 저기 방송 오프됐을 때 네, 방송 그때 제가 KBS 라디오 진행도 네. 하고 있었고 지금 김용민 TV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게 열심히 홍보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네, 주진우 씨가. 네. 참, 그래서 저도 참, 그런 걸,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뭐 반성이나 사과 같은 거 또 없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얼마 전에 너무 그 지금 더 황당한 것 같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네. 가지고 김건희하고 잘 알지 않냐 칭찬 많이 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땐 다 그랬다는 식으로 막 김어준부터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죠. 네, 이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 아닙니까 이거는? 네, 무참기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국민에 대한 범죄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국민에 대한 범죄다. 네. 그런데 얼마나 지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국민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과도 한마디 없이 아무렇지 않게 또 뻔뻔하게 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럼 여기는 이제 그거는 그것대로 또 그 언론의 좀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윤석열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네. 뭐 사정기관이 지금 몰랐다고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여러 아니, 가지 정황이. 실제로 이제 조국 씨도 그 책에서 네. 그 자기는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최강욱 전 의원도 자기는 반대했다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했을 네. 거 아니에요. 당시 막 국민 영웅으로 막 추앙받을 때였는데. 그렇죠. 그걸 또 뭐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굉장히 문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교정시킬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엉뚱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한 뭐 명확한 지금 해명도 없고. 네.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네. 그때 이제 입장을 바꾸신 분들이 많아요. 장사미사들, 특히 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네. 그것도 사실 좀 쪽팔린 일이긴 한데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옹호했습니다. 그 조국 사태 이후에 네. 2019년 12월에 알릴레오 나가가지고 그거는 조국 수사는 충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다. 이런 식으로 비호를 했고요. 그 이듬해 11월에는 주진우가 그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이거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권이 찍어내려고 최동욱 씨를 그렇게 네. 뒷조사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자들은 적어도 이미 조국 사태를 겪은 국민들 앞에서도 계속 윤석열을 옹호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비호죠, 비호라고 하죠 그런 거. 비호. 예. 예.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런 비호에 사실은. 네. 예.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넉넉고 맥없이 이렇게 그 스피커들을 옹호하고 뭐 아직도 우리 민주진영에 무슨 이익을 끼치는 존재인 양 바라봐 주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또 그분이 나오시고 예. 또 실 접속자 수 그 몇십만 막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그 얘기를 또 시민들이 계속 듣고 있고 그런 광경도 참 기이한 광경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또 예. 문재인을 옹호하고 지금 조국을 차기 대통령으로 밀려고 그러는 흐름이 확연히 보입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맥없이 휘둘리고 그러는 국민들이 있다면은 정말 이거는 맹성하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한 번 속았으면은 뭐 그렇죠. 속을 수 있습니다. 2번 속고 3번 속으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들도 많이 이제 좀 각성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거를 저는 몰랐는데 우리 함돈윤 박사님 방송 보다 보니까 문재인 유튜브 갔더니 댓글이 악플이 95% 넘는 것 같아서 네.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아 여기 욕하러 왔는데 내가 안 해도 다 아시네 이렇게 누가 네.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네. 아니, 진짜 또 그런 유튜버여셨는데 네. 그런 그 악플 그냥 상태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악플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정당한 붕괴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댓글들이거든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유지되고 댓글들이 이렇게 많이 붙는데도 그 채널들이 또 계속 아무렇지 않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참 모로세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또 그 유튜브를 김어준 쪽에서 만들어준다고 네, 하더라고요. 겸손방송국에서 만드신다고 써 있더라고요. 아,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뭐 대놓고 그건 정치하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친노 정치 세력이 민주당에서 20년 동안 거의 주도권을 네.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난데없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전혀 친문 라인이 네. 아닌 사람이 그렇죠. 그 당 대선 후보를 2번이나 하고 당 대표 2번 하고 또 대통령이 되고 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네.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대동단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분별력을 갖고 우리 민주시민들이 분별력을 갖고 야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어 윤석열과 함께 이렇게 선언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당연히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그 민주주의의 과실을 엉뚱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이건 안 됩니다. 예, 그게 무슨 권리로 그 자기들이 계속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뭐 당연하다는 듯이 그 지분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너무 지금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그로테스크한 예. 상황이 없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 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정말 직간접적으로 큰 거죠. 어떤 역할을 했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예. 아니 우리 저 시민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대통령 조국 씨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윤석열한테 얻어터진 그 인간한테 다음 대통령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신다면은 이제 분별력을 갖고 김용민도 포함해서 어느 누구라도 사람을 보지 말고 사건과 사물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오늘 앞에서 또 능력을 보고. 능력을 네. 그렇죠. 아니다 싶으면 버려야죠. 네. 버려야죠. 또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는가 그것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네. 정치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금 그 지지, 그다음에 대선 전에 있었던 지지보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는 이런 지지가 네. 비토를 했던 분조차도 이거 지금 이 정치가 이게 좀 사리사욕의 그런 정치하고는 좀 다른 노선이구나. 네. 이런 어떤 좀 차별성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